이번 시간에는 별도 합산 대상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보죠. 여러분 교재 442페이지입니다. 442쪽에 나와 있는 별도 합산 대상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보시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도 합산 대상은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그죠? 사업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임대사업을 하든 뭐 일반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그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고, 또는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지만 비록 나대지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건축물은 없지만 별도 합산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는 그런 토지는 과세 대상 토지죠. 요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이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뭐냐? 사업용 토지다 얘기요. 사업용 토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업용 토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일반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것도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나온 일정 면적까지만이다. 이게 일정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 뭐냐 이 얘기예요. 영업용 건축물 하면 이러이러한 건축물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어떤 거? 공장 건축물은 제외된다. 공장 용지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있죠. 사치성 건축물도 제외죠. 왜? 사치성 재산은 토지 따로 별도로 분리과세로 가서 세액 부담을 아주 높게 부과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이런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또 건축물이 있었는데 멸실을 했어요. 멸실 등기 후 몇 개월, 6개월이 뭐한 거? 경과된 거. 네, 경과된 그런 건축물이 있었지만 건축물 멸실 등기하고 몇 개월, 6개월 지난 거, 이런 것은 제외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상가나 점포, 그죠? 또는 사무실 등으로 뭐하고 있는 거?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물에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 기준 면적, 일정 면적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영업용 건축물 있죠?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에 곱하기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라. 배율 2배, 3배, 4배 이와 같은 배율을 곱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용도 지역별 배율하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43쪽 중간에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물이 도시지역 어디 안에 있다면 주거 전용 지역이냐, 또는 상업 지역이냐, 또는 공업 지역이냐, 또는 녹지 지역이냐, 아니면 미지정된 그런 지역이냐, 그리고 도시지역 어디, 도시지역 밖이냐,
이렇게 따라서 용도 지역별 배율이 교재에 나와 있죠. 주거 전용 지역은 5배입니다. 상업 지역은 3배, 공업 지역은 4배, 자연 녹지 지역은 7배죠. 7배. 그 다음에 미지정된 지역 4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7배, 이와 같은 배율을 적용해서 기준 면적까지만, 일정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을 계산하라, 그런 건 출제되지 않아요.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일정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이와 같은 배율을 곱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이구나. 그래서 요거까지만 별도 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은 뭐다? 별도 합산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부분이 있겠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됐어요.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은 공장 건축물도 아니고 사치성 건축물도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도 아니고 멸실 등기되고 6개월 지난 거, 그것도 별도 합산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상가나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걸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럼 그런 건축물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까지죠.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따로 띄어서 그거는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또 하나, 별도 합산의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이 얘기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예요. 없는 토지 중에서도 뭐 사업장으로 뭐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비록 뭐는 없지만,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어도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43쪽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제한다 그랬죠. 의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제한다, 간주하겠다,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뭘로? 차고용으로 이용하는 토지 있죠. 차고용 토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나 택시 회사가 운행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자동차가 쉬는 장소, 차고용이죠. 차고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장이라고 그래요.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으로 뭐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 그래서 중장비가 쉬는 장소나 아니면 건물 밖에 작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죠. 또는 이거 외에 부설 뭡니까? 주차장이죠.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안에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데 보면 공원 내 부설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넓은 토지 있죠. 이런 거. 또는 항구 항만의 야적장 또는 뭐예요? 컨테이너용 토지, 이런 토지 있죠. 자, 야적장이나 컨테이너 박스 사두는 넓은 공터, 이런 거.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있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이런 토지 등은 대략 보시면은요,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그랬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공장 용지 중에서 공장 용지 있죠. 공장 용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주거 지역에 있어요. 주거 지역. 용도 지역이 맞지 않는 지역, 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 지역이나 또는
녹지 지역에 있죠. 이런 지역에 있는 것 중에서 어디까지 기준 면적까지는 자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에 가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 면적을 무한 거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은 크게 세 가지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별도 합산은 영업용, 상가,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 부속된 토지 어디까지만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으로 간다. 또 있죠. 토지 위에 건축물은 없지만, 비록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지만 사업장으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기장이나 옥외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원이나 종합병원 등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나, 또는 항구항만법에 의해서 야적장이나 컨테이너 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 이런 토지 등은 비록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합산으로 가서 세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것이 별도 합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뭐냐? 종합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미 다 언급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죠. 그럼 이것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것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합니다. 그죠?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때 세율은 뭐다?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비사업용 토지 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투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종합합산 가서 세부담을 높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한 것까지 통합해서 보면 종합합산은 첫 번째 볼까요? 농지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자, 농지 중에서 종합합산 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경작하지 않는 농지.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지라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누구든 대리경작이든 임대차 경작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경작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다, 투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가 있어도 어느 경작하고 있어도 경작을 합니다.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느냐?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 또는 뭡니까? 상업지역에서 또는 공업지역, 이런 지역은 토지 가격이 아주 높아요. 이런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어도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뭐가 됩니다? 일반 법인이죠. 일반 법인이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목장용지 중에서 종합합산 가는 거 있죠.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일정 기준 면적, 일정 목장용지 기준 면적을 뭐 했습니까? 초과하는 토지, 초과 토지는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 갑니다. 어느 지역이냐,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면적, 목장용지는 축산법에 허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으면 전부 다 종합합산 갑니다. 그죠? 그리고 목장용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입지 조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죠. 자, 무슨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이나 또는 뭐예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뭣도 목장용지도 이건 기준 면적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지역은 전부 다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다음 세 번째,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는데 이거 종합합산 가는 것은 일반 지역에 보여요. 일반 지역에 있는 임야는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묶여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공장용지는요,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으면 뭐다? 분리과세 갔는데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 있으면 별도 합산입니다. 근데 자, 입지 조건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공장용지 종합합산 가는 건 어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이다. 공장용지 초과는 종합합산 갑니다. 자, 그 외에 기타 비효율적 뭐가 있을까요?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또는 무허가, 그죠? 무허가 건축물이죠.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그리고 멸실 등기했습니다.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무한 거, 지나지 않은 건 없어도 건축물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가는데 6개월이 지났다면 나대지와 똑같다. 종합합산 갑니다. 그죠? 그리고 잡종지, 이와 같은 것도 비행장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 갑니다. 그리고 토지의 시가표준액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보한 거 제외한 토지.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기타 종합합산해서 444페이지 양가로 3번 종합합산 1번서부터 쭉 나와 있죠. 거기에 5번 보실까요? 5번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에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것도 비효율적 종합합산 간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죠.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어요. 나대지입니다. 그럼 이 상태 나대지로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 가죠. 근데 이 토지의 뭐가 시가표준액이니까 개별 공시지가죠.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 1억입니다. 그런데 1억 하는 이 토지 위에다가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죠. 원시취득 건축하는데 요 건축물 가액이 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몇 프로? 2%에 미달한다 이 얘기예요. 이 건축물 가격이 요 토지 시가표준액이 2%,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면 1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될 것이고 1%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미달하는 건물을 여기 지어놨다면, 건축했다면 이건 비효율적으로 보겠다. 그렇더라도 건축물이 작더라도 요 건축물 바닥 면적까지는 인정해줘요. 뭘로?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대지와 똑같다. 이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토지 가격의 2%도 안 되는 건축물을 신축했다. 건축해 놨다면 이거는 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다. 진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인정해주고 그것을 제외한 토지는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은 이와 같이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수업한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중에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하고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지 않더라도 4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야 반복해서 그림을 반복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핵심이 첫 번째가 뭡니까? 농지예요. 농지. 농지는 뭘 농지라고 하느냐? 복습해 보면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한다. 그죠? 근데 이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지역이냐? 도시 지역 안과 도시 지역 어디 밖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지가 도시 지역 밖에 있다. 이건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 지역 어디 안에 있으면 도시 지역 여러분 안에는요.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으로 묶여져 있다. 자, 이런 지역에 있어요. 뭐가? 농지가. 요것은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에 가서 1000분의 0.7로 간다. 얘기예요. 왜? 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서도 개발제한 녹지지역 말고 주거지역이나 또는 뭐예요? 상업지역에 있거나 또는 공업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은 이 지역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비싸죠. 높아요.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런 거 있으면 이건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가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지역에 있어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실제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경작에 이용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런 지역에 있어도 무엇을 하지 않으면 경작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종합합산 간다.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해서 보시고 다음 두 번째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이것도 어디까지냐? 기준 면적까지만 그죠? 기준 면적까지인데 이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무슨 지역?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그죠? 밖에는 군지역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어디? 안에서는요. 안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하고 그린벨트 지역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이런 지역에서 기준 면적까지는 투기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분리 과세 가고 1000분의 뭐예요? 0.7로 갑니다. 그러면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어디입니까? 안에 자 주거지역에 있거나 또는 뭐예요? 상업지역에 있거나 또는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에 있다면 이것은 비효율적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물론 이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준 면적을 뭐했어요? 초과하면 초과 부분도 역시 어디로 가느냐?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죠? 네. 그래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요걸 틀어서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농지하고 목장용지는 묶어서 얘기하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 녹지지역은 분리과세다. 그 외 지역은 종합합산. 요건 충족하지 않은 초과되는 부분, 경작하지 않는 것도 종합합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공장용지죠.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용지 어디까지만이냐? 기준 면적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의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에 따라 업종별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 기준 면적을 뭐했다고요? 초과. 요 부분을 뭐했다? 초과하는 경우는 역시 초과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죠? 그럼 이 공장용지도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디냐? 그것이 자 공장용지는 군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군읍면. 그래서 군지역은 입지 기준 면적까지만 따지지 용도 지역을 따지지 않겠다. 그럼
군지역 말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입니다. 시지역.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있죠.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도 산업단지나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으면 요거는 입지 조건이 맞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요거 어디로 간다고요? 분리, 과세 가고 세율은 1000분의 2로 갑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그죠?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에 있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입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별도 합산. 그런데 여기든 간에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 용지가 제일 어려워요.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입지 조건 충족하지 못했으면 별도 합산입니다. 그죠? 입지 조건 충족했으면 분리과세,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합산. 그리고 여기든 간에 기준 면적 초과는 비효율적이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놓으면요, 문제의 답을 맞춰갈 수 있다. 이거 말고 추가로 종합합산 공부할 건, 이거 말고 종합합산은 나, 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소, 토지 2% 부족한 거 있죠? 2%. 건축물 시가표준에, 토지 시가표준에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보한 거 제외한 거, 그리고 멸실 등기하고 6개월 지난 거. 다시 한번 종합합산, 이거 말고 종합합산은요, 나, 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소, 토지, 멸실 등기하고 6개월이 지난 거, 그리고 토지 가격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것이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고 그림을 이렇게 항상 반복해서 이렇게 보시면 문제 풀 때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분리과세 할 때 요 세 가지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보시면 특징도 보고 가셔야죠. 특징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과세하는 과세 합산 대상 토지, 요거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자별로 보한다. 합산하여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세부담이 높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요것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고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고, 다음 분리 과세 대상이죠. 분리 과세 대상 토지죠. 요거는 아주 높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율이 있다. 고율은 1000분의 얼마? 40짜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치성 재산의 토지다. 그 다음에 저율은 두 가지. 1000분의 2짜리가 있죠. 1000분의 2 하면 산업 또는 공급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용지죠. 공장 용지, 공장 건축물 부소 토지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그래서 이것은 요건을 충족한 뭐가 있어요? 경작하는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기준 면적까지. 목장 용지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법률에 따라 묶여져 있는 특정 임야, 이런 부분이 1000분의 0.7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제일 높은 게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1000분의 40, 제일 낮은 건 1000분의 0.7.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은 이렇게 차별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뭐? 토지 가액이죠. 토지 가액에 이와 같은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종합합산, 요 합산,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44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25회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에 있어서 부과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 같은 거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거 그랬어요. 그럼 박스 안에 90년 5월 31일 이전에 종중소유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종중소유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갑니다. 분리과세 1000분의 0.7. 그 다음에 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이건 사업이죠. 회원제 그러면 사치성이에요. 근데 분리과세인데 이건 회원제가 아니니까 일반 골프장은 사업이죠. 별도합산입니다. 별도합산. 그리고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 염전도 소금 생산하는 사업이지만 염전은 국가에 있어서 염전은 공익에 가깝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전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0.7.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내 토지 그랬죠. 이건 뭡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라는 건 토지 위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학원에 보면 건물 밖에 넓은 공터에 코스용 토지가 있죠. 그런 토지는 비록 특별하게 건물과 같은 건축물이 없을지라도 학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합산으로 보지요. 별도합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물어봤어요? 같은 걸로 묶인 것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분리과세. 그리고 니은은 별도합산. 그죠? 틀렸고. 2번 니은은 별도합산인데 디귿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틀렸고. 3번 니은은 별도합산이고 니을도 별도합산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만 연결된 건 니은하고 니을이 되네요. 답은 3번이죠. 그러면 4번은요. 4번은 기억 분리과세입니다. 니은은 별도합산 그리고 디귿은 염전은 공익사업으로 본다고 그랬죠.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그래서 틀렸고 그죠? 다음 5번도요. 기억 분리과세입니다. 디귿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나 니은은 별도합산.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은 니은은 별도합산 그리고 니을도 별도합산끼리만 묶여져 있다. 그죠? 이렇게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중에 분리과세 중심으로 몇 가지 그린 거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